다만 제가 이제 그 목차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 규칙도 모르고 뛰는 학생들 1. 경기 규칙도 모르고 뛰는 학생들 2. 수시 학종 이해력이 대학을 결정한다. 근데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또 학교 구조,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이 대학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을 알아야 학교가 현재 학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매번 선생님이 안 해준다, 학교가 안 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 학종 수능, 네 번째네요. 학종 수능 논술 합격자는 같은 부류의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의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죠? 같은 부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학생부 기록상 변경이 이제 지금 2022학년도니까 현재 1학년 아이들은 기록상이 완전히 변경된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뭐 글자 수도 이번부터 다 축소가 되니까 이미 상당 부분 또 반영이 돼서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생부 기록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학교에서의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1학년 1학기 때의 과목과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영어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 과목 선생과 2학년 때 과목 선생이 다르거나 아니면 전혀 예를 들어 1, 2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겠죠. 1학년 때 영어 실용영어 1, 2학년 때 실용영어 2라고 하면, 또는 학교마다 실용영어 1을 1, 2학년 때 다 1학기, 2학기 다 배웠다고 하면, 이렇게 학교 이렇게 기록상에 있어서는 1을 한 번만 배운 1학년 1학기와 2학기 때 같이 배웠다고 하면 당연히 한 번만 적게 되어 있죠. 세특사항은 500자 이내에서 기록되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학교에서 실용영어 1과 실용 독해영어 2를 가지고 선생이 달리 가르쳤다라고 하면 500자가 두 번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록사항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내신 성적의 평가 방법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평가 방법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 교과의 경우에는 뭐 국영수 탐만 한다든지, 국영수 탐에서도 학교마다 이 내신 성적이 반영 교과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그것도 있지만, 은미청 활동 너는 매번 아무 짓도 안 했네? 이런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신 평가 방법이 다른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 아니면 이것은 뭐 수능에도 안 들어가고 교과 내신에도 안 들어가니까 나 은미체는 뭐 대충 다녀도 돼,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가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 또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늘상, 또는 엄마 아빠가 물어보는 밥상머리에서 물어보는 내용도 늘 국영수탐만 얘기했지 은미체 얘기 안 했거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호를 잘 보내야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력이 얼만큼 되어 있으며 자녀하고의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교과 과목별 성적을 이해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고3도 역전이 가능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또 역전이 가능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아이가 이 교과의 기록사항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이렇다고 하면 이제 고3 때 내가 다시 학종으로 바꿨어. 이런데 여전히 내가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이나 교과 뭐 각 담당 선생님이 쟤는 이 기록부 보니까 별로 내용을 보니까 별로 준비한 것도 없고 애가 뭐 특별히 뭣도 없고 뭐 이렇다고 하면 그 선생님도 준비 안 한 아이에게 또 열심히 이거 쳐줘봤자 뭐해요? 힘들지.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일일이 찾아가서 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금이라도 준비할 겁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지금 학종 준비해서 되겠어? 너 이렇게 바보 같아. 학습 고3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역전이 가능하다 그랬죠. 역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생을 설득해야 되는 거야. 아 힘들어. 그죠? 아이가 선생을 설득해야 되는 게 힘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 내가 입시 전형을 바꿨거든. 그동안에는 수능 정시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학종이라는 게 있었네? 이러면서 고3 때 준비하는 애들도 있겠죠.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물론 그 애가 이제 가려는 대학들이 다 틀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관리의 요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주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거고요. 또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대입 준비 시스템은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도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세에 흡실려가는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대세는 그렇다 치고 나는 나대로 또 열심히 하는 선생이 있고 나는 나대로 또 열심히 노는 선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 학생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뚝심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준비해가는 전형에 대해서. 또 그 전형이 올바르면 뚝심을 가져도 되는데 올바르지 않은데도 뚝심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아집이고 고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줘야 되겠다. 또 학교는요. 학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아이들의 성향의 어떤 부류들을 왜냐하면 학교는 한 학생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해 있습니다. 당연히 다수의 학생의 기준점이 어디냐를 놓고 가게 되죠. 또 그것에 대한 편차가 매우 심할 경우에는 또 상위권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어디 고등학교 상위권 15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걔네들이 뭐 했다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취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가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서 굳이 근데 그렇게 그 15명에 대해서만 써주고 나머지는 아예 안 써주고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아닌 게 너무 또 모르겠어요. 그 학교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실체적 진실은 사실과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은 언론의 기사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취재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로 정보를 주는 쪽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꼭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이상 더 탐색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시의 이제 교사가 학종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쓰고 싶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지만 정답이 없다 그래서 탐색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학종을 모르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분명히 정답은 없지만 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답이 있다라는 게 웃기는 얘기지만, 답이 있다라는 것은 그 학생의 그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노력의 수준, 노력의 역량의 정도, 발전의 정도, 이런 것들, 학업 역량의 정도가 발전해 갈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도를 에 대해서 교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른 채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으니까 난 답을 안 찾을 거야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답이 없는 건 맞지만 답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것이 그 답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누군가를 선별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에게 교사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라. 공부 잘하는 아이는 태도가 좋아서이고 인성과 태도가 좋다면 기본 가락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교사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교사는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매우 중요한 거죠. 학생들이 안 했던 것을 적어달라는 건 문제가 있지만, 자기가 한 활동이 있는데 교사가 안 적어준다든지, 담임이 안 적어준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얘기를 해야죠.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그게 교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그것도 안 적어준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학생이. 근데 그것을 안 적어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런 활동도 안 하면서 적어달라고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선생님에게도 충분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 적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이건 기록해달라. 확인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나 적어달라 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학종은 성적을 포함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요것도 좀 순서를 바꾸긴 해야 되겠네요. 학종은 성적을 포함한 학생부 기록의 평가이다. 그러니까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 성적을 포함한 학생부의 기록사항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갑자기 감정이 좀 이상해지네요. 어찌됐건 이런 문제죠.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학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행동해야 합니다. 알면 행동해야죠. 알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 중에 이렇게 힌트만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이 너무도 몰랐고 우리 교사들도 너무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활동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서 활동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학종이 탈락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또 학종은 개인이 자신의 특징이나 능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학종은요, 이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능력이 있는데, 얘네들이 보통 때 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죠? 이것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특히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잘 열면 좋겠지만 잘 여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마음을 안 열어요. 또 이 아이가 엄마보다 조금 더 많이 알면 또 집단에는 많이 한다고 또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도 할 거고요. 속으로든 겉으로든 막 좋아요. 어찌됐건 이런 경우에 이 아이를 지도해 줄 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이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방법들이 너무 아직은 아이들이 크지 않았으니까 정신적으로 성숙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살짝 외골수적이라고 할까? 살짝 지 말이 옳은 줄만 알고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능력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저게 쏙 바보 같잖아요. 모든 아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바보가 아니라는 건 엄마 아빠도 동의가 될 겁니다. 그죠? 바보가 아닌데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아이가 이 가슴을 열어야 되는 거죠. 가슴을 열고 아빠 엄마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가슴을 열고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그러려니까 당연히 그 아이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서 서서 다시 이렇게 다가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아이는 이미 머리가 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못해도 좋은데 학업 역량이 좋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거. 도대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특히 일반고나 이건 학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따지면 교사들도 마찬가지네요. 특목고, 자사고가 있고 일반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게 특정한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들이나 뭐 어쨌든 다 어떤 사람들은 특목고, 자사고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학부모는 일반고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이죠. 근데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굳이 따지자면 일반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만 아이의 역량을 좀 더 커지게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권에서 사느냐, 이렇게 좀 사는 지역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가 사람은 태어나면 왜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것들처럼 그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예전에 뭐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뭐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것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있다 보니까 발표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같은 대학을 갔다면.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일반고 아이가 처지냐 같은 대학을 들어가서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장 그 시점만 놓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나올 수 있지만 대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고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뭐 여려인 경우가 있죠. 자사고 가서도 뭐 정말 그죠? 최고 등급만 찍고 다닌다라든지 그 안에 정말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2.1등급이나 뭐 이렇게 돼도 뭐 역량 자체도 뭐 정말 뭐 영어 역량도 그렇고 독서 역량도 그렇게 빼어난 아이라면 자사고 가는 게 낫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아이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아이들에게 제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일반고에 있든 자사고에 있든 뭐가 됐든 또 특성화고가 됐든 뭐가 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거든요. 내가 그 자신감은 사실은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서 나올 수도 있다기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의 그 밑에 등급의 아이들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자신감이 결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지 말고 비교 우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우위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또 자사고 아이들이 또 일반고에 뭐 보면 절대 우위를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걸로 또 자신감을 충만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감을 충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자신감은 등급과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에 어디가 유리한지를 정확히 써주고 싶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또는 일반고에
학교 유형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학생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학생마다 다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꼭 특목고 자사고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써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학교 내신 평가 방법과 비례 여부. 이게 뭐냐면 학교의 내신을 제가 오늘 새벽에 사무실에 나와서 기사 쓰는 것들 중에 6개 대학, 이번 이제 나침반에 들어갈 기사인데 6개의 대학을 우리 고3들 6개 대학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6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신 평가 방법에 대한 오해가 너무도 많다. 또 기존의 인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상 기록이 중요하네, 개수가 중요하네, 또는 봉사 시간이 뭐가 어떠니, 또 뭐죠? 또 뭐를 그렇게 많이 평가하죠? 뭐 별의별 이유로 꼭 그리고 내신을 평가하는데 표준 편차가 어떻고, 그래 봐요. 봅니다. 근데 보는데 그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얘기하는지 내가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별거 없어요. 그거 얘는 그래서 전공적합성이 0.01이 더 높고,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아니, 설령 평가한다고 해도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에 몰빵하게 하려고 하고, 몰빵하고, 설령 입학사정관 출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나치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저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지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더 중요한 이만큼 부분은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 있는 매우 지역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열내고,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그 사람들도 얘기 안 해요. 하지만 그걸로 시간 할애를 많이 하니까 학부모들이 거기에 몰빵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아이의 성적이 어떠니 저떻지만 찾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다만 안 본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제 이전에 그 책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듯이 아이들의 인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은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 평가가 몇 번에 의해서 발생이 됐으며 그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성적보다도. 그러니까 성적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성적이 없어도 성적 덮어놓고 봐도 평가가 가능한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만큼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작성해준 내용들을 놓고 보면 그 아이 역량치가 보인다, 이런 거에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아주 재밌는 건, 그러면 내신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설팅 하는 사람 뭐든지, 저 역시도 누군가 물어보면 꼭 성적을 물어보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이의 대략적인 범위를 알고 싶어서요. 왜? 학교에서는 이 범위가 있으면 요 정도의 기록물은 갖고 있다. 다만 그런 거 가지고는 학부를 판단할 수가 없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인성이 있으며 학업 역량이 있으며 전공적합성이 있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데, 지나치게 내신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종에 대한 평가의 내용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평가 방법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책을 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이 방송을 촬영하는 이유는 물론 매일매일 촬영을 합니다만 거의 매일 촬영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언젠가는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가능한 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과 교육과 관련한 얘기, 또 교육과 관련한 얘기지만 사실 냉정히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사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막 이렇게 마음껏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교육이라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나라를 떠나서 교육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뭐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죠?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넓은데 우리가 주는 게 매번 교과서의 지식 정도로만은 매우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전형입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뭐 4차 산업혁명시대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 일본이 사실은 제가 유학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발전될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산업화 시대에서의 갇혀 사는 나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이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의 속도가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걔네들은 매번 도만 찾고 있잖아요. 그죠? 도만 찾고 있다 보니까 장인 정신만 나오게 되고, 근데 장인 정신을 뛰어넘는 속도의 경쟁이 필요해지는 시대에 안 맞는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의 또 배경이 된 게 저는 또 인터넷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인터넷은 전화선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전화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최근에 일본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참으로 답답한 사회가 되어버렸죠, 일본은.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은 그런 인터넷 속도가 발전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지난 시절에 촛불혁명에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빨리 변하고 결국 지금의 아시아에서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없는 거죠. 일본도 민주주의가 아니죠. 거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반사회주의, 반독재, 뭐 이렇게 된 셈이죠. 근데 일본을 참 안타깝긴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제가 있을 때는 그죠? 제가 거기에 있을 때는 참 한국은 민주주의가 안 돼서 매번 막 언론 자유지수가 저 밑에였고, 일본은 언론 자유지수가 그 당시에 세계 11위, 12위였는데 지금은 뭐 70위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거 보면 또 한국은 이제 다시 올라가죠. 이런 측면들을 보면 일본이 참 좀 불쌍하다. 그거는 뭐 민족성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상위자에게 복종하는 것들, 그런 사무라이 정신이 있는 한, 어찌됐건 저는 일본이 저렇게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사회 인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우 좋아하고 있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는 정답이 없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출물들이 하나가 이제 그 성적일 수도 있고, 하나가 또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일 수도 있죠. 또 학업 역량이라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아지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해 간다는 게 결국 미래를 대비하는 자녀로 키워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꼭 요 내용 보시고, 요 내용 말고 이런 내용도 좀 적어줘라 라고 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렇게
서서 내년에 내년은 아니고 올 하반기에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